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지역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만날까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잠시 소개해드린 것처럼 노란 들판입니다. 이 자리에 양현준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회사 이름만 보면 노란 들판이니까 무슨 농기계나 농사 관련된 일을 하시라 그랬는데 전혀 다른 곳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올해로 업력 10년째 접어드는 실사출력 인쇄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고 디자인을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고요. 현재는 서울시 이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란 들판의 저 양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 시작하셨다고요? 10년 넘으셨다고요? 예, 올해로 한 10년째 접어들고 있으니까요. 네. 2006년에 3월에 개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노란 들판이라는 회사가 갖는 실사출력 혹은 현수막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게 됐나요? 예, 이 노란 들판의 의미는요. 네. 가을 들녘에 노랗게 물드는 곡식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에는 땅에서 읽어낸 농부의 마음을 저희가 이제 담아 놓은 건데요. 그 농부의 땀과 정성이 경쟁의 논리의 그 효율성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상징하는 평등의 가치 지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저희 기업의 가치로서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이 그럼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 총 17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 그 노동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단하세요. 장애인분들과 이렇게 일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신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진 않은데 차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노란 들판이라고 하는 게 현수막이나 실사출력 업체지만 농부의 마음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듣는 분들이 저처럼 노란 들판, 뭐 농업일 어느 정도 뭐 성공을 하셨네요. 이름은. 회사를 처음 시작하신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 그 노란 들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네. 저희가 1993년도에 개교한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들 장애인 야학은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해서 검정고시 야학을 추구하면서 당시에 중증 장애인들이 교육을 했었고 여기서 졸업한 학생분들이 다양한 곳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당시에 그 야학 교사 출신들이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장애인 노동권 문제가 또 한 번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런 이제 노란 들판이라는 부설 장애인 자립 작업장을 만들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래서 2006년에 노들 장애인 야학 부설 작업장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과 이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다가 작업장으로 사업체로 발전된 아주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러면 장애인들과 야학을 시작하신 것은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대학에서 장애인 문제 연구회라는 그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선배들과 많이 이제 교감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들 장애인 야학 교사 출신이에요, 제가 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당 부분 이 장애인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교육 문제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장애인 노동의 문제까지 접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에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뭐 사업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훨씬 더 무거우시겠군요. 일반 기업이 아니라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셔야 되잖아요.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이 함께. 근데 그래서 이제 일거리를 좀 만들자, 고용을 좀 창출하고 제품을 만들자고 선택하신 게 실사출력 현수막인데요. 보통은 뭐 제빵업 하시는 분도 있고 제 느끼기에는 소품 이런 걸 만드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기로 업종을 선택하셨을까요?
현수막 업종을 좀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네. 일단 현수막이라는 출력 기계가 그렇게 복잡한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몇 개월간의 숙련 기간을 거치면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작업 접근성이 이제 수월한 기계라는 좀 장점이 예. 있었고요. 또 이제 현수막 작업에 소요되는 이제 디자인이 그렇게 복잡한 디자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툴과 기술을 좀 더 연마를 하고 그런 숙련 과정을 거쳐서 작업 접근성을 좀 높여낸다 그러면 예.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충분하게 이런 일반 시장에서 경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판단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수막 쪽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그냥 아마추어 시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나 혹은 뭐 컬러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하는데 작업하기에 어쨌든 장애인들과 함께 하시기에 용이할 걸로 보셔서 시작을 하셨다는 네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소위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제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과거에는 사실 뭐 그런 사례도 사실 좀 있었고요.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아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노란 들판은 그런 작업을 해오시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예, 제가 2006년에 사업장을 개소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네. 일단은 초창기 개척하던 시기였다 보니까 훈련하는 과정이었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실력의 문제도 좀 있었었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때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력이 이제 한 10년 됐고요. 예. 그리고 규모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작년 2014년 저희 연 매출이 지금 17억이 좀 넘거든요. 예.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한 1억 가까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2006년부터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했던 그 디자이너들이 지금 굉장히 업무가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팀별로 편제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업무 전문성을 가져오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고객 만족도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췄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공공기관 쪽에도 이렇게 많은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지금은 뭐 정상 궤도에 굉장히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는 양현준 대표님 뭐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계신 거고요. 앞서 그 장애인분들이 전체 직원의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셨죠? 네네네. 그러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일하는 유형이 업무가 좀 구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의 기업의 모토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한 모토입니다. 저희 업무 시스템은 주로 이제 사무팀, 실사 출력 디자인팀, 인쇄 출판 디자인팀, 작업팀 등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 팀 편제가 이제 고유 업무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사무팀에는 이제 주로 장애, 비장애 인력이 같이 결합되어 있고요. 실사 출력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이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작업팀 같은 경우는 장애, 비장애 인력이 같이 포진되어 있고요. 다만, 그 업무 특성에 따라서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게 있고 조금 이제 그 섬세하지 않은 작업을 요하는 게 좀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조금 업무 구분성을 주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업무 편제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디자인 팀의 상당수 디자이너들이 청각 또는 언어 장애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고객과 직접 소통을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고객 소통을 대리해 줄 수 있는 그 지원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업무 편제를 두고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노란 들판 양현준 대표님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다들 그렇죠.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가치들 그리고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특별히 노란 들판의 경우도 경영 방식이 다른 기업과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저희 경영 방식이 네. 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독특하긴 한데요. 네. 좀 시간이 걸리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와 양해를 좀 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것에 기반해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업무를 좀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하 명령식 업무 체계는 상당 부분 그 의사소통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뢰에 기반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동의와 절차를 당사자의 의견을 꼭 확인하는 절차를 구하는 게 사회적 기업 운영을 하는 데서 중요한 가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은 걸려도 의견을 수렴하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평등하게 의견을 모으는 거를 중요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중요한 결정들은 그러면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주주 구성은 총 22분의 출자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출자 지분 구조가 저희 기업은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분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그 출자자들 중에는 저희의 종업원들도 들어가 있고 상당 부분이 상당수 이제 이해관계들도 들어가 있지만 동일한 지분 구조로 평등한 어떤 의사소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주주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떤 배당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거기서 수익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재투자하자라는 결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상당한 매출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뭐 보통의 기업들이 다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그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은요. 제가 2006년에 사업장 개업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의한 인건비 지원 사업에 상당 부분 많이 의존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아마 초창기 사회적 기업들이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뭐 기계도 늘려나가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업 운영에 좀 안일함이 좀 없지는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좀 반성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좀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기업의 그 인건비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미리 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저희들의 어떤 경영 책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때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 강구하게 됩니다. 경영 방침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회사가 어렵더라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정리해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다만 지금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고통 분담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급여 지급의 재정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팀별로 이제 무급 순환 휴직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당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뭐 식대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결의하면서 버텨냈어요. 한 6개월을 버텼는데요. 그 후에 굉장히 진짜 공격적인 영업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나 공공기관 쪽 영업을 많이 이제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물망식 영업 방식으로 해서 한 명의 고객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 그런 어떤 결의를 가지고 이제 사업에 임하다 보니까 바로 그 해에 이제 단기 순이익을 내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좀 겪어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겨내셨군요. 그러면 그때가 사회적 기업으로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중간에 인증받으신 거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회적 기업으로 그럼 인증받고 나서입니까? 인증받고 나서죠. 네. 제가 2008년에 인증을 받았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정부가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기간이 계속이 아니라 일정 기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공유하시더군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들어서요. 노란 들판에 그러면 이 착한 현수막을 혹시라도 뭐 주변에서 나도 관심 있다, 기왕할 거 뭐 좀 여기서는 어떻게 제작하는지 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이용 방법, 홍보의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까지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희 노란들판은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노란들판이라는 명칭을 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주문은 보통은 이메일로 많이 접수를 받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샘플 시안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응대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의 주요 분야가 실사 출력, 그리고 광고 홍보물, 그리고 인쇄 출판물 디자인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제품 또한 품질에서 결코 일반 기업과 경쟁력에서 뒤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한 AS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당부드리면서요. 저희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얘기를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서울 이코노미에서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을 만나봤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구별 없이 땀 흘려 일하는 꿈꾸는 현수막, 꿈의 직장으로 좋은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